안녕하세요. DJ 헤라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여성인데요. 남편은 저보다 나이가 5살 적은 직장인이고 슬아에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어요. 최근에는 시부모님과 함께 식당 일을 했지만 예전에는 친정엄마랑 식당 일을 했었는데요. 아빠가 버스 기사셨는데 사고를 당하셔서 먼저 세상을 뜨신 후론 엄마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서서 엄마한테 이런 제안을 해봤어요. 내가 무심양면 도와드릴게. 같이 식당 일 해보자. 마침 회사가 안 맞아서 그만뒀잖아. 같이 하면 돈을 더 벌지 않겠어? 혼자서 지내는 엄마가 걱정돼서 식당 일을 잠시 도와드렸는데 생각보다 일이 잘 맞더라고요. 어느 회사를 다니든 사람들과 잘 어울려야 하고 늘 비위를 맞추면서 눈치를 봐야 해서 힘들었어요. 물론 식당에도 진상 손님이 있고 손님 비위를 맞춰야 하지만 우리 엄마랑 제가 둘 다 성격이 불같아서 손님이 선 넘으면 똑같이 윽박 지르고 내쫓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나아서 식당 일로 전향을 했어요. 제 적성을 찾은 뒤로 남편을 소개받아 만나게 됐고 정말 운수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남편을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을 무렵에 엄마가 식당 일로 망가진 허리랑 손목 때문에 수술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때 남편이 정말 큰아들처럼 우리 엄마를 챙겨줘서 결혼을 결심했었죠. 다행히 엄마 수술이 잘 끝났지만 무거운 걸 못 든다고 하네요. 식당 일은 안 하는 편이 낫다고 해서 식당을 접었는데요. 형제 자매들끼리 수술비를 보탰지만 턱없이 부족해서 식당도 처분하게 됐어요. 하지만 엄마가 건강을 회복하시고 우리 오빠들이나 동생들이 주는 용돈으로 생활하게 된 거예요. 시간이 흘러 남편과 결혼 이야기를 할 때쯤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난 아무래도 사업가 체질인가 봐. 이제 엄마 몸 상태도 안 좋고 식당도 처분하게 돼서 식당 일을 못하게 됐는데 또 식당 일을 하고 싶어. 회사 들어갈 생각하니까 스트레스 받더라고. 돈 모아서 식당을 차리든가 해야지.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남편 표정이 확 밝아지더라고요. 마침 잘 됐다는 식으로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 부모님도 식당을 하시니까 같이 일해보면 좋을 것 같아. 엄마랑 아빠도 당신이 장모님이랑 식당 일 해본 적 있다고 하니까 같이 했으면 쓰겠다고 하던데. 전 남편이 그냥 해본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게 되니 시댁 식당에서 일을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저한테 항상 예쁘게 말씀하시고 성격도 좋으셔서 나쁜 제안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랑 시아버지 둘 다 저를 우레기, 우리 새아가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셨거든요. 게다가 남편도 집안일 잘 도와주는 가정적인 사람이라서 믿음이 갔어요. 남편이 가족 애가 있어서 틈만 나면 저한테 이랬거든요. 내가 당신한테 잘할 테니까 우리 엄마 좀 챙겨줘. 우리 엄마 외로우니까 말동무 좀 해줘라. 난 다른 거 하나도 안 바라고 그거면 돼.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만 효도를 강요한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께도 이런 말을 자주 했거든요. 엄마, 우리 와이프가 엄마한테 참 잘하지. 내가 잘할 테니까 엄마도 우리 아내 예쁘게 봐줘. 안 그래도 안사람이 엄마 진짜 좋아해서 매일 엄마 얘기만 해. 남편이 이렇게 중간다리 역할을 확실하게 해줘서 믿음이 갔던 거죠. 그래서 제가 신혼 때부터 식당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제 예상대로 시부모랑 손발이 척척 맞았어요. 제가 경력이 있으니 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또 제가 실수하더라도 시부모님 두 분 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천천히 해보라고 말씀하셔서 좋았어요. 특히 시모가 일할 때마다 제 상태를 잘 살펴보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연말이라 많이 바쁘긴 하지. 컨디션은 좀 어때? 많이 힘들면 저기 저 방으로 들어가서 잠시 쉬었다가 나와. 여기서 시부도 잠시 쉬었다가 오라고 귓속말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이렇게 시부모님만 좋은 게 아니라 남편까지 좋으니까 금상첨화였죠. 남편은 또 시부모님과 다르게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었거든요. 만날 퇴근하고 돌아와서는 이런 식으로 물어봐줘서 좋았어요.
우리 부모님이랑 식당이라는 거 어때? 괜찮아? 할만한 것 같아? 엄마랑 아빠가 뭐라 하진 않아? 싸우진 않았고? 남편이 계속해서 제 안중을 살펴봐 주니까 시부모님과 식당 일을 하면서 아들 하나 낳고 딸 하나 낳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요. 남편 덕분에 시댁 식구들과 정말 잘 지냈죠. 특히 시모가 저를 딸처럼 아껴주셔서 시모를 진심으로 따랐어요. 식당 쉬는 날에 시댁에서 함께 요리도 하거나 단둘이 쇼핑도 가본 적도 있었습니다. 시모랑 친구처럼, 친정 엄마처럼 지내니까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시부랑도 친정 아빠처럼 지냈는데요. 제가 애들이 말을 안 듣고 식당에 손님도 없다고 하소연하니까 시부가 5만 원권 지폐를 내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년 번호를 좀 봐. 이게 보통 5만 원이 아니고 행운의 번호가 적힌 지폐야. 내가 선배한테 이걸 받아서 들고 다녔는데 그렇게 찾던 소꿉친구랑 연락이 닿았어. 이걸 들고 다니면 행운이 생길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5만 원짜리 지폐를 제게 주셨어요. 전 시부가 주신 5만 원을 쓰지 않고 늘 지갑이나 주머니 안에 넣어놓고 다니면서 소중히 여겼는데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시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결혼을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죠. 이제 식당 일에 손이 익어서 거의 베테랑이 되어 있을 무렵이었어요. 아들은 유학을 가고 딸은 지방으로 취직을 해서 독립했는데요. 이대로 여유롭게 생활하면서 좋은 일만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퇴근한 남편 입에서 청천벽력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여보,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일지 몰라도 엄마랑 아빠 두 분 이혼을 하셨대. 나도 방금 듣고 너무 놀랐어. 당신한테 따로 온 전화는 없었지? 남편 말대로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급하게 시부모님 이혼 사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혼하셨는데? 평소처럼 식당에서 다 같이 일하고 그랬는데 별말 없으셨단 말이야. 싸움 분위기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지? 이렇게 물어봐도 남편이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제가 계속 하루 종일 이유를 물어보니까 남편이 이런 식으로 반응해주긴 했어요. 그런 걸 왜 자꾸 물어봐. 그냥 몰라도 되는 일이야. 이유 안다고 우리 엄마랑 아빠가 다시 재혼하는 것도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대답을 회피하길래 의아했어요. 시부가 좀 무뚝뚝하신 분이어도 시모 말투가 워낙 애교 있고 표현을 잘하셔서 잘 지내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대신 제가 알고 있는 시댁에선 누가 사시고 식당은 누가 하는 거냐고 물어봤죠. 남편은 그건 이런 식으로 시원하게 대답해 주더라고요. 우리 집에선 엄마가 계속 계시고 아빠가 짐 싸서 나가기로 했어. 식당도 집이랑 마찬가지로 엄마 명의로 돼 있는 거라 엄마가 계속해서 운영하기로 했지. 그래서 저도 그 뒤로 시모랑 같이 식당 일을 평소대로 꾸려나갔는데요. 그러다 남편의 근무지가 지방으로 바뀌어서 주말 부부를 하게 됐어요. 남편이 출장 가듯이 간단하게 짐을 싸고 근무지 근처에 구해놓은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남편이 주말에만 서울로 올라오게 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시모가 식당에서 제게 유독 신경질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서 독촉을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손님한테 빨리 서빙해라. 저기 손님은 주문 안 받고 뭐하냐. 아유, 답답해라. 왜 이렇게 손이 느리니? 저기 테이블부터 얼른 치워라. 원래는 안 그랬던 분인데 그러시니까 당황스러웠죠. 또 제가 가만히 있는 성격은 아니라서 시모에게 먼저 다가가 일이 물었는데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오늘따라 예민해 보이셔서요. 예전에는 잘못 같은 거 지적해 주실 때 부드럽게 얘기해 주셨는데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혹시 저한테 오해라도 생기셔서 이러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따져봐도 소용없더라고요. 어머님이 오히려 이렇게 더 짜증스러운 목소리를 내셨어요. 너 지금 내가 뭐라 하니까 이러는 거냐? 시애미로서 당연한 지적 아니야. 그동안 말 못했는데 지적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내가 좋게 말할 때 진작에 고치든가. 시모가 이러니까 할 말이 없었죠. 어머님이랑은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서 남편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남편이 점심시간일 때를 노려서 이렇게 하소연해봤는데요. 여보,
아니, 어머님이 요새 이상해. 지적을 하시는 건 좋은데 자꾸 나한테 막말을 하셔. 너무 말을 세게 하셔서 나한테 기분 상한 거 있냐고 물어봤거든? 그런데 시어머니로서 당연한 지적 아니냐고 윽박 지르시는 거야. 아버님이랑 이혼하셔서 그런가 갑자기 왜 그러시지?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시모랑 전화 통화를 해보겠대요. 그래서 일단 전화를 끊었는데 몇 분 뒤에 시모가 일하다가 전화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마침 손님이 그리 많지 않았고 저희가 숨 돌리던 찰나여서 시어머니께서 밖으로 나가서 통화를 하고 오셨어요. 당연히 카운터나 손님이 있는 쪽으로 갈 줄 알았던 어머님이 제 쪽으로 오셔서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이런 식으로 으름장을 놓으시는 거예요. 너는 뭘 그런 걸 가지고 이러고 자빠졌냐? 시모가 지적질하는 게 싫으면 식당에서 일하지 말고 나가서 취직을 해. 이거 완전 갑질 아닌가요? 남편한테 또 말할까 고민했지만 타지로 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애처럼 굴고 싶진 않았어요. 대신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했지만 답이 나오진 않았죠. 결국 엄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시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지적이니까 그냥 넘어가라. 뭐라 맞서는 것보다는 네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신뢰를 주다가 따로 밥 먹는 자리라도 만들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식당 일을 열심히 안 한 건 아니지만 이 정도로 오랫동안 같이 일하다 보면 일하는 방식이 각자 다를 거 아니에요. 시모 눈에는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따져보니 엄마 말도 틀린 것도 아니라서 시모랑 진지한 자리를 가져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식당으로 출근해서 시모 얼굴 보면서 식사하는 자리 좀 가지자고 하려고 했는데요. 또 혼나기 싫어서 평소보다 더 빨리 출근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갑자기 시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시모가 일방적으로 이런 통보를 하시는 거예요. 아직 집이지? 식당 일 안 도와줘도 되니까 당분간 쉬어라. 안 그래도 내가 지적하는 것들 전부 다 아들한테 일러서 힘들다고 징징댔잖아. 오히려 잘된 일이네. 이러고 전화를 끊어버려서 느낌이 쎄했죠. 그동안 괜히 틱틱댔던 게 나랑 일하기 싫어서 그랬나, 내가 그동안 뭘 잘못했나, 다양한 생각이 들어서 일단 식당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식당으로 가보니까 시모가 안 보이는 거예요. 혹시 몰라 식당 뒤쪽으로 가보니 시모가 거기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제 이름을 막 이야기하고 있길래 조용히 다가갔는데요. 바로 그때 시모가 이런 막말을 퍼붓는 거예요. 며느리가 너무 무능하고 불편해서 문제야. 아유, 그것이 착하긴 뭐가 착해. 우리 아들 인생을 망치고 있지. 우리 아들이나 되니까 그런 거 데리고 사는 거야. 제가 알고 있던 시모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었어요. 시모가 겉으로는 저한테 잘해주면서 실제로는 저를 싫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니냐고요? 아니요. 시모가 직접 이런 이야기를 씨부리고 있더라고요. 며느리 그것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하느라 힘들었어. 실은 티 안 내려고 했었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네. 아유, 그거 안 보니까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이때 인기척을 내면서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냐고, 제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티를 내지 그랬냐고 따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모 입에서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내가 처음부터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 그것이 결혼하는 걸 반대했거든. 나는 지금 며느리보다 돈 많고 집안도 더 잘 사는 그런 며느리를 원했어. 그런데 남편 몰래 내가 빚을 진 게 있었거든. 그걸 아들이 숨겨주고 갚아주는 조건으로 결혼을 허락해 준 거야. 그래서 내가 그동안 아들 눈치 보면서 며느리 싫은 티도 못 내고 계속 사람 좋은 척을 했던 거지. 내가 남편 몰래 진 빚이 생각보다 커서 아들이 빚을 갚는데 오래 걸렸는데 얼마 전에 그 빚을 전부 다 탕감했거든. 시모가 하는 말을 들은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죠. 남편이 빚을 갚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저희 부부는 결혼 초부터 각자 번 건 따로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정해놓은 통장에 생활비만 넣어놔서 돈을 빼돌린 다음에 써도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와 동시에 남편과 제가 주말 부부가 되니까 시모가 이때다 싶어서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이걸 전부 다 듣고 경악했죠. 한마디로 남편이 시모의 이런 본 모습을 감싸주고 있었고 빚까지 숨겨주면서 저 몰래 돈을 줬다는 소리 아닌가요? 열받으니까 나가서 한마디 하려는데 시모가 또 이런 식으로 개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빚도 거의 다 갚아갈 때쯤 남편 몰래 빚진 거 들켜버렸잖아. 그래서 이혼까지 했고. 아유, 다 늙은 여자가 미쳤다고 제비한테 빠져서 돈이란 돈은 다 갖다 바쳤냐고 난리를 치더라. 남자들이 스트레스 풀려고 어린 여자들하고 어울려 노는 거 인정해주는 집안도 있더만. 여자라고 그러면 안 돼? 그래, 이혼도 하고 빚도 다 갚았겠다. 아들 눈치 볼 필요도 없어졌고 며느리 그것도 주말부부 됐으니까 이제 화풀이 좀 해야지. 내가 그거 기분 좀 맞춰주려고 별짓을 다 했다. 다른 집 엄마들은 자식 결혼 잘 시켜서 덕 좀 봤다고 하는데 며느리 이것은 다 늙어 빠진 시애미 식당에서 지겹게 빌붙어서 돈 벌어 가더라. 며느리 그거 꼴 보기도 싫은데 억지로 웃고 있느라 입꼬리에 경련 날 뻔했어. 시모가 이런 말을 하는 거 듣고 이거 제대로 복수해줘야겠다고 결심했죠. 시모가 이 뒤로도 뭐라 제 뒷담을 하길래 전부 다 녹음한 뒤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녹음한 걸 문자로 보냈죠. 남편이 문자를 봤는지 남편한테 곧바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방금 당신이 보낸 문자 도대체 뭐야? 무슨 의도로 보낸 거야? 엄마가 전화 통화하는 걸 몰래 엿듣고 있었던 거야? 이때부터 남편 반응이 예상과 살짝 다르긴 했어요. 그래서 머뭇거리다가 이리 얘기해봤는데요. 어머님이 갑자기 당분간 식당 일 쉬라고 통보하셨어. 그래서 내가 어머님이랑 잘 지내보려고 식당을 찾아갔거든? 같이 식사하면서 진지하게 대화하는 자리 좀 가져보려고. 그러다가 우연히 어머님이 전화 통화하는 걸 듣고 진실을 전부 다 알아버렸어. 어머님이 날 싫어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빚 갚아주니까 좋아하는 척 연기를 한 거였더라. 이 정도로 이야기했으면 남편도 지금 상황이 어떤 분위기인지 파악할 줄 알았어요. 전 남편이 다른 이유도 아니고 시모가 외간 남자 때문에 진 빚을 저랑 상의도 안 하고 갚아주고 있었고 시모가 절 싫어하고 있던 것도 숨기고 있어서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빚은 이미 다 갚았는데 뭐 어때? 내가 그동안 생활비 안 부족하게 잘해왔잖아.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우리 엄마 빚 갚아준 게 그렇게 아까워? 남편이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나와버려서 얼척이 없었죠. 저도 물론 말싸움에서 전혀 지지 않고 헛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전곡을 찔러버렸어요. 뭐? 당신 왜 이렇게 당당해? 그럼 나도 가족들 빚 몰래 갚아주고 멋대로 써도 된다는 소리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큰 돈을 쓰게 됐으면 상의를 해야 할 거 아냐. 순간 욱해서 언성이 높아졌지만 남편은 제가 화를 내는 이유를 모르는 눈치였어요. 오히려 저한테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왜 그러냐는 식으로 굴더라고요. 말을 왜 그렇게 해? 저가 식구들도 빚이 있으면 갚아. 생활비만 꼬박꼬박 잘 내면 되잖아. 그리고 난 우리 엄마가 빚 안 갚아주면 아빠한테 걸려서 이혼당한다고 했거든. 어쩔 수가 없었어. 잠시 화가 났다가 남편이 하는 말을 곰곰이 들어보니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시모에게서 빚 안 갚아주면 이혼당한다는 공갈을 당했다잖아요. 우리 남편이 정말 가정에 충실하고 정이 많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잘 휘둘리는 편이거든요. 심지어 제가 잠시 주춤거리니까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내가 사실 엄마한테 당신이랑 이야기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했거든. 그런데 엄마가 당신한테 말하면 100% 아빠 귀에 들어갈 거라는 거야. 시모도 제가 똑부러진 성격인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시모 예상이 맞았던 게 그렇게 큰 빚을 우리가 전부 다 갚아야 하면 바로 가족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협의하려고 했거든요. 시모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제가 예전에 시모한테 이런 식으로 썰을 풀었었거든요. 어머님, 사실 제 동생이 어렸을 때 야구를 하다가 자동차 한 대 부셔먹고 도망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보고 숨겨달라고 했다가 호되게 혼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고 쳐놓고 도망 온 요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족회의까지 온 적이 있네요. 시모가 그 당시에 표정이 영 안 좋더니 자기도 그런 꼴을 당할까봐 찔렸나 봐요.
이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시모가 남편에게 그리 행동했던 거죠. 시모도 시모지만 이런 인성을 가진 노인네도 엄마라고 감싸준 남편한테도 열이 받았어요. 남편이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지적해야 할 부분은 지적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호하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이혼감이라니까? 어떻게 그걸 숨기고 있었냐고 내가 따지고 있잖아. 생활비를 아무리 부족하지 않게 줬다고 해도 부부 사이에 이런 걸 비밀로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소리쳐놓고 남편 반응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우선 순위가 또 제가 먼저가 아니라 시모가 먼저였나 봐요. 저한테 미안하다는 소리가 먼저 안 나오고 다짜고짜 이런 식으로 화부터 내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빚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혼 소리가 먼저 나와? 우리 엄마 말이 사실이었어? 엄마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나 당신 믿었거든? 당신 설마 내가 솔직히 말하면 엄마 빚 갚아주지 말라고 하려고 그랬어? 엄마가 당신 믿지 말라고 할 때 정리할 거 그랬다.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 당신이 알면 분명히 빚도 안 갚아주고 손절하라고 지시 내릴 거라고.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잖아. 우리 엄마잖아.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번 돈으로 엄마 빚 갚아준 건데 뭔 상관이야? 우리 엄마 식당에서 계속 신세지면서 일해왔던 주제. 남편이 점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고 있더라고요. 이제 슬슬 저도 남편을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에 차서 이리 윽박지르고 말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계속 신세지면서 일해왔던 주제라고? 당신 지금 나한테 먼저 사과하고 어머님 옹호해야 하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사리분별 판단을 못하는 거야? 어머님한테 그동안 무슨 소리를 들어왔길래 이래? 제가 이리 호통치니까 남편이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시모가 끊임없이 남편에게 세뇌를 시켰던 거예요. 제가 돈 앞에선 가족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반복 학습을 시킨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시모가 대놓고 제 욕을 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대요. 며느리가 공과 사는 확실해. 내가 뒷담하거나 욕하는 건 아니고 가족들이 살려달라고 비밀스럽게 요청하면 어떡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모른 척할 거라고 하더라. 아님 다 까발릴 거라고 냉정하게 말하는데 요즘 애들 원래 그러니? 내 비밀은 진짜 철저하게 숨겨야 할 것 같아. 너도 웬만하면 며느리한테 안 걸리게 조심해라. 시애미한테 하는 말이 이 정도인데 너한테는 얼마나 무서운 마누라겠니? 시모가 이렇게 제가 한 적도 없는 말을 꾸며냈어요. 그런데 남편은 기가 막히게도 시모의 말장난에 속아 넘어가서는 저한테 이런 말을 짓거리더라고요. 처음엔 나도 직접 들은 말이 아니니까 안 믿으려고 했어. 엄마한테 당신 나쁘게 보지 말아달라고 설득시키려고 했다고. 그런데 오늘 당신이 하는 말 들어보니까 엄마 말이 맞았던 거네. 하지만 남편이 마음이 시모 쪽으로 기울여 있으니까 저한테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남편 머릿속 한켠이 시모 뒷담으로 쌓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이 제 말 한마디에 확 돌아선 거죠. 저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따져봤는데요. 어머님이 하는 말을 믿고 나랑 이렇게 대화하는 게 어딨어? 적어도 내 말도 들어보고 판단해야 할 거 아니야. 그동안 난 시댁 식구들 편에 속해서 융화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내가 며느리고 남의 집 자식이라고 이렇게 배척시켜버리는 거야? 제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남편이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라고요. 그 뒤로도 제 전화, 문자 싹 다 씹길래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당장 남편이 일하는 곳으로 가야 하나 고민할 무렵이었어요. 시모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웬일로 말을 바꾸더라고요. 핸드폰 수화기 너머로 이런 말이 들려오니까 바로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지금 어디야? 식당에 단체 손님이 들이닥쳤으니까 얼른 와라. 몇 분 안에 올 수 있는데 내가 쉬라고 했다고 또 어디 쏟아내고 있는 건 아니지? 제가 바보도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하고 가겠어요. 저도 똑같이 톡 쏘는 말투로 이리 쏘아붙였죠. 제가 미쳤다고 거길 가요. 그리 막말을 퍼붓고 막대하셨으면 다시 부르지 마셔야죠. 안 그래도 어머님한테 할 말 있으니 일 끝나면 이야기나 하게요.
제가 아주 당돌하게 나오니까 시모가 처음에는 말문이 턱 막혔나 봐요. 한참을 어버버거리더니 잠시 후에 이렇게 악을 지르더라고요. 너 지금 돌았냐? 시애미가 오라고 하면 바로 뛰어올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너 찾는 손님 있으니까 당장 달려와서 그 손님이 낭대해. 전 당연히 그 손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전화가 뚝 끊겨버렸죠. 다시 전화를 해보거나 문자로 손님이 누군지 물어봐도 소용이 없었어요. 전화는 안 받고 문자는 답장이 없고 원래는 안 가려고 했는데 저를 찾는다고 하길래 일단 식당으로 가봤는데요. 식당으로 들어가자마자 안을 살펴봤는데 단체 손님은 개뿔 한 명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모한테 따지듯이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단체 손님이 있다는 말 거짓말이에요? 지금 장난하세요? 단체 손님은 어디 갔고 저를 찾는 손님은 누군데요? 시모가 이때 뻔뻔스럽게도 얼굴 하나 붉히질 않는 거예요. 거짓말한 게 뭐 어떻냐는 식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시애미 말이라면 빠리빠리 달려올 것이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네가 찾는 손님 여기 있으니까 네가 응대해라. 알아서 요령껏 내쫓아봐. 이렇게 말하면서 제 팔을 어거지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할아버지 앞에 데려다 놨어요. 그 할아버지는 번거진 모자를 쓰고 있었고 턱수염이 덥수룩하게 있으셔서 행색을 보아하니 노숙자가 아닐까 싶었죠. 시모가 그 할아버지를 보고 이런 식으로 호통을 치는 거예요. 더러워 죽겠다. 이 동네에 구걸하러 다니는 거지가 생긴 것 같아.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 말도 섞고 싶지 않으니까 빨리 네가 상대해서 해결해. 식당 일 못하면 구걸하는 놈들 잘 내쫓기라도 하라고. 아니 이 사람 내쫓으라고 저를 불렀다는 거잖아요. 진짜 어이없지 않나요? 제가 무슨 일로 온 거냐고 물어보는데 할아버지가 이런 말만 중얼거리는 거예요. 배고파서 그래. 남은 밥 좀 줘. 미안해.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분 같아서 주머니를 뒤져봤어요. 시부한테서 받은 행운의 1년 번호가 적힌 5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동안 이 돈을 절대 쓰지 않고 부적처럼 들고 다녔지만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했어요. 얼마나 배고프면 이러실까 싶어서 쌈짓돈 5만 원을 내밀었는데요. 할아버지가 받지를 않고 허공을 바라보고 있길래 이렇게 귓속말을 해줬어요. 지금 식당에 있는 반찬들이면 저 노인네가 발광할 거예요. 이 돈으로 다른 식당 가서 밥 사드세요. 알겠죠? 여기 말고 바로 옆 식당이 맛있거든요. 거기 식당 사장님이 친절하니까 한번 가보세요. 전 시모가 몰래 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할아버지 주머니에 돈을 꽂아줬는데요. 그런데 제 뒤에서 누군가 성큼성큼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제 어깨를 획 돌리더니 시모가 제 뺨을 때리면서 이러더라고요. 이년이 미쳤나? 돈이 썩어나냐? 내가 내쫓으랬지. 누가 돈을 줄래? 내가 준 월급으로 주는 거지. 근데 돈 아니야? 전 있죠. 누구한테 뺨 맞아본 게 생전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저희 때는 학교 선생님이 애들 훈육한답시고 체벌이 만연하던 시절이었는데 저는 그때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께 뺨을 맞아본 적이 없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모르겠을 정도였죠. 제가 놀라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시모한테 이런 식으로 길길이 날뛰었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미치셨어요? 어머님, 사실 아버님 몰래 제비랑 놀다가 빚진 거 딱 걸려서 이혼당하셨잖아요. 제가 다 알아버렸으니까 적당히 좀 하세요. 남편이 저 몰래 그 빚을 몇십 년 동안 갚아준 것도 이혼 사유고 어머님이 저한테 이렇게 갑질하고 제 뺨 후려친 것도 이혼 사유가 될 거라고요. 남편이 재산 분할해주고 위자료 주느라 있는 돈 없는 돈 다 내놔서 빈털털이 되기 전에 사과하세요. 전 진짜 이혼 소송할 마음 생겼으니까 미안하다고 하시라고요. 시모 이게 절 만만하게 본 건지 법을 만만하게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사과를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저한테 소금을 뿌리면서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뭐? 나보고 사과하라고? 뭐 이런 며느리가 다 있어. 시애미가 무섭지도 않냐? 이 거지 할배랑 같이 꺼져라. 진짜 꼴보기도 싫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요? 제가 식당 밖으로 나와서 남편한테 전화했죠.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이런 말을 쏟아냈는데요. 여보, 어머님이 방금 내 뺨을 후려쳤어. 그뿐인 줄 알아? 나한테 꺼지라고 하고 이혼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야. 여러분 같았으면 믿기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랬냐고 물으시겠죠? 그런데 남편은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시모가 한 막말까지 얘기해줬는데 남편이 시모랑 똑같이 신경질을 부리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길래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요. 바빠 죽겠는데 왜 그래? 나 일하는 거 뻔히 알면서 계속 이렇게 어린애처럼 이럴 거야? 엄마가 오죽했으면 당신한테 꺼지라고 하고 이혼하라고 했겠어. 당신이 잘못했겠지. 남편이 틈만 나면 엄마 챙겨줘라, 엄마 외로우니까 말동무 해줘라, 노래를 부르길래 그냥 가정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정도로 마마보이였다니. 그 순간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얼굴이 시뻘개지는 게 느껴질 정도였죠. 결국 저도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걸 포기하고 이렇게 고함 지르고 말았어요. 지금 당신 하는 행동 보니까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지? 그래, 이혼하자. 이혼 전문 변호사 만나러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홧김에 전화를 끊고 그 길로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상담까지 받았죠. 남편이랑 이혼까지 할 계획은 아니었는데 제가 그리 말하면 한 번 더 전화할 법도 하잖아요. 남편이 문자 한 통도 안 하길래 그대로 확실히 이혼을 다짐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됐어요. 이혼 서류를 떼러가려고 집 밖으로 나왔는데 어제 본 할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어제는 분명히 낡고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고급 양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 옆엔 시부가 보여서 순간 잘못 봤나 싶었어요. 그런데 시부가 할아버지랑 같이 와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며느라, 내 형님 되시는 분이야. 너한테는 큰아버님 되시는 분이고. 네가 어제 형님한테 5만 원을 준 것 같던데 맞니? 제가 얼른 할아버지를 다시 확인해봤거든요. 아무리 살펴봐도 어제 본 할아버지가 확실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5만 원을 쥐어준 할아버지가 큰아버님이었다니 너무 충격적이었죠. 큰아버님이 자폐를 앓고 있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자폐 증상이 워낙 심하셔서 제 결혼식에도 못 오셨고 20년 넘게 얼굴을 안 보고 살았는데요. 제가 결혼한 후에는 시설에만 있으셔서 얼굴 뵐 일도 없어서 못 알아본 거죠. 근데 아무리 어제 큰아버님이 번거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있었다고 해도 시모가 못 알아보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아예 자기 일 외엔 관심조차 없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옛날 생각을 쭉 하고 있는데 시부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이야기들까지 술술 풀어주더라고요. 사실 형님이랑 우애가 깊어서 모시고 싶었는데 전처가 반대를 했거든. 멀쩡한 환자 돌보기도 힘든데 자폐 환자는 오죽하겠어. 내가 전처 입장을 또 이해해줘서 형님을 시설에 입주시켰거든. 그런데 전처는 단 한 번도 가지 않고 나 혼자서만 자주 보러 갔었어. 내가 한 번만 가보자고 해도 절대 안 가더라. 그러다 내가 이번에 전처랑 이혼하게 돼서 형님을 돌보게 된 거야. 바로 그때 제가 어쩌다 시부랑 큰아버님이 시모식당 근처에 있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시부가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전처가 하는 식당 근처에 일이 있어서 형님하고 같이 왔다가 눈 깜짝할 새에 형님을 잃어버렸어. 마침 형님이 그 근처 식당 일대를 다 돌아다니면서 배고프다고 구걸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다가 전처 식당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 같아.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내가 잃어버린 형님을 찾았는데 형님이 5만 원권 지폐를 들고 있는 거야. 누구한테 받았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이 돌아왔겠어. 그래서 무심코 5만 원에 있는 1년 번호를 쳐다봤는데 행운의 번호인 거야. 단번에 며느리 네가 준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지. 너는 형님 얼굴을 몰라서 못 알아봤을 텐데 이런 호의를 베풀어줘서 너무 고맙다. 며느리 너 보러 오려고 형님한테 고급 정장을 입혔어. 내가 늘 내 형님을 자신있게 소개해주고 싶었는데 그동안 그러지를 못해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고 싶었거든. 안 그래도 며느리 네가 시집 온 뒤로 좋게 보고 있어서 늘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해주게 됐네.
시부가 이러면서 돈 봉투를 내미는 거예요. 처음에는 상황 판단을 못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가 화들짝 놀라 이리 말해버렸는데요. 네? 아유, 갑자기 이게 뭐예요? 설마 돈 봉투는 아니죠? 저 이런 거 못 받아요. 주지 마세요. 저는 고작 5만 원 드렸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얼른 넣어두세요. 그런데 시부가 기어코 제 손에 돈 봉투를 쥐어주시더라고요. 구구절절 제게 돈을 줘야 하는 상황 설명까지 해주셔서 당혹스러웠어요. 내가 전처랑 이혼한 뒤로 괜히 큰형님을 데려온 게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지역 유지로 알짜배기 부자였는데 장남인 형님한테 재산을 다 주고 떠나셨거든. 큰형님이 자폐지만 장남 선호 사상이 강했던 부모님이 장남한테 자폐가 있어도 재산을 다 주신 거야. 암튼 그래서 형님한테 돈이 많아. 내가 이혼도 했으니 형님 모시고 산다고 하니까 다른 형제들도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 형님이 받은 유산 형님 케어하는데 알아서 쓰라고 했어. 그런데 내가 차라리 형님이 받은 유산을 다 같이 나누자고 했지. 어차피 유류분 제도로 유산 받은 건 자식들이 정확하게 나눠 가질 수 있었거든. 그리고 큰형님 몫은 내가 다 관리를 하게 된 거야.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돌보게 된 거지. 그래서 며느리 너한테도 너무 고마운 마음에 주는 돈이야. 저는 시부께 상황 설명을 다 들었는데도 돈을 왜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한사코 거절했지만 시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돈은 우리 부모님이 큰형님한테 주신 돈 중에 일부지만 엄연히 내 몫의 돈이고 거기서 너한테 조금 주는 돈이니 받아라. 괜찮다. 받아도 되는 돈이야. 우리 안사람이 웬 재해비 때문에 빚을 져서 아들이 몰래 갚아주고 있었는데 며느리 너한테 말 안 한 게 미안하니까 주는 거야. 사양하지 말고 받아줘. 며느리 네가 우리한테 참 잘했잖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제 손에 봉투를 쥐어주고 가버리셨어요. 전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을 받게 됐죠. 전 그 길로 바로 남편이 근무하는 곳으로 찾아가서 남편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져줬어요. 남편이 회사까지 찾아와서 뭐 하는 짓이냐고 작게 윽박지르고 있길래 제가 이렇게 말해버렸죠. 큰아버님이 찾아왔는데 어머님이 못 알아보고 거짓 취급한 건 알아? 아버님이 어머님이랑 이혼한 후에 큰아버님 덕분에 상속을 받으셨거든? 그 돈을 형제들끼리 나누셨는데도 아버님 수중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더라? 제 입에서 상속 이야기가 나오니까 남편이 고개를 번쩍 들더라고요. 눈에 안광이 도는 게 보이길래 이때다 싶어서 이런 식으로 쐐기를 박아 넣었죠. 나는 누구랑 다르게 가족분들이고 집안 어르신들이니까 공평하게 잘해드리고 효도하거든. 그래서 아버님이 나를 예쁘게 봐주시고 돈을 꽤나 많이 주셨어. 당신은 아마 한 푼도 없을걸? 그나마 남아있는 돈들도 탈탈 털리겠지. 왜냐고? 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도 만나서 이혼 소송 할 거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영원히 여기서 지내. 당신이랑 내가 살던 서울집은 공동 명의로 된 집이니까 재산 분할하려면 어차피 처분해야 하잖아? 무릎 꿇고 사과하면 짐 정도는 착불로 붙여줄게. 네가 사과 안 할 거면 쓰레기장에 싹 다 버리려고. 제가 이렇게 소란을 피우니까 남편 직장 동료들이 죄다 쳐다보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이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전혀 안 믿는 눈치였어요. 뭐? 지금 뭐라는 거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 나 엿먹이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갑자기 아버지한테 그런 일이 생길 리가 없잖아. 그리고 시부한테 전화해보고는 돌변하더군요. 남편이 핸드폰을 붙들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어떻게 그 돈을 자식이 아닌 며느리한테 줄 수 있어요? 자식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남편이 이런 말을 하니까 시부가 열받으신 거죠. 남편이 스피커폰으로 받았는지 이렇게 말하는 시부 목소리가 다 들렸어요. 너한테는 이런 한 푼도 안 줄 거다. 다른 자식이랑 며느리 손주한테 네 몫을 다 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이런 한 푼이라도 받고 싶으면 며느리한테 당장 사과해. 안 그러면 호적에서 파버릴 테니까. 얼렁뚱땅 대충 사과할 생각하지 마. 영상통화로 다시 걸어서 며느리한테 사과하는 모습 그대로 보여줘. 남편이 회사에서 과연 그런 짓을 할까 싶었거든요.
역시 돈이 무섭긴 한가 봐요. 남편이 영상통화를 켜놓고 시부가 볼 수 있게끔 화면을 조정해가면서 저한테 이런 식으로 사과하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만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당신을 너무 뒷전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을 거고 내가 엄마한텐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말해둘게. 절대 무시하거나 막대하는 일 없도록 할 거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정말 우습게 사과하면서 빌빌댔지만 제가 그걸 받아줬겠어요? 바로 고개 숙이고 무릎 꿇은 남편 비웃어주면서 이리 말했죠. 내가 왜 당신 사과 받아줘야 돼? 절대 안 받아줄 건데? 나 당신이랑 이혼해서 재산 분할 받고 위자료까지 받을 거야. 제가 진짜로 바로 남편 회사를 빠져나와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남편이랑 같이 살던 집에서 짐도 전부 다 빼와서 다른 거주지를 구했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제가 이혼 소송에서 승소해서 재산 분할도 확실하게 받고 위자료도 화끈하게 받을 수 있었죠. 도대체 어떤 이유로 위자료를 받았냐고요? 일단 이전 남편이 절 속이고 우리 공동재산을 빼돌렸잖아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이 있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 이전 시모의 심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에도 이전 시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전 시부가 준 돈과 재산 분할, 위자료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거든요. 주말 아침 대바람부터 초인종 소리가 울리길래 인터폰을 확인해봤죠. 그런데 이전 시모가 제 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찾아왔는지 궁금해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전 시모가 제가 아직 며느리라도 되는 것처럼 반갑게 인사를 건네길래 일단 이런 식으로 질문부터 던졌는데요. 제가 여기 사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도대체 어떻게 찾아오신 건데요?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오신 거죠? 설마 돈 때문에 이러시는 건 아니죠? 제가 정확히 전곡을 찔렀나 봐요. 이전 시모가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거리더니 이리 말하더라고요. 아니, 손주들한테 물어봐서 왔지. 며느리 너한테 위자료 주느라 식당까지 팔았거든. 돈 문제 때문에 아들이랑 싸워서 연락이 끊겼는데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네가 아들네 회사에 가서 깽판을 쳤잖아. 그것 때문에 아들이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더라. 이번에 아들이 취직을 하긴 했는데 새로 일하던 근무지에서 적응을 못해서 잘리는 바람에 계획에도 없는 은퇴를 해버렸어. 다른 자식들도 이전 남편 입김에 나를 손절한 거 있지. 이전 시모가 이제 저밖에 없다고 애처로운 눈빛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빌려줄 생각도 없는데 이 정도면 된다, 이 정도만 달라고 사정하길래 제가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뺨 한 대 치게 해주면 돈 줄게요. 어머님, 아니, 이제 어머님도 아니죠. 할머니도 제 뺨 때리셨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이전 시모가 뺨을 내미길래 시원하게 한 대 치고 눈앞에서 현관문을 닫아버렸어요. 70살 넘은 노인의 뺨을 쳤다고 너무하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제 속이 시원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전 남편한테는 어떻게 했냐고요? 당연히 이혼하는 과정에서 딸이랑 아들한테 이전 남편이 한 짓을 말해버렸거든요. 최근에 딸이랑 아들이랑 같이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어요. 모처럼 근사한 한식당을 예약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됐는데요.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전 남편 이야기를 꺼내니까 딸이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나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한테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정이 떨어지더라.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아빠 전부터 틈만 나면 할머니 타령만 하더니 언젠간 그럴 줄 알았어. 과묵하게 늘 말을 아끼던 아들 녀석도 이전 남편 이야기에 격분하더라고요. 딸애보다 더 이전 남편을 미워하는 말투로 말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난 아빠 연락 피하고 있어. 아빠가 계속해서 전화나 문자로 돈 빌려달라고 해. 아니면 엄마한테 말 좀 잘해달라고 하더라고. 다시 살림 합치고 싶다나 뭐라나. 지금 와서 후회하면 뭐해.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여기서 더 웃긴 게 아들뿐만 아니라 딸도 이전 남편 연락을 피하고 있대요. 이렇게 제 인생을 망친 이전 남편, 이전 시모한테 복수를 해주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요. 이전 시모의 빚을 갚아주면서까지 결혼 허락을 받았던 이전 남편이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변했는지 몰라요.
저도 참 씁쓸하고 안타까운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게 됐네요. 저는 평생 다정한 남편이랑 함께할 줄 알았는데 인생이라는 것은 오래 살고 볼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언제 위기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 늘 준비하고 계시길 바랄게요. 항상 오감이 아니라 육감을 곤두세우며 말년까지 안전하게 살아나갈 방법을 찾아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 없는 삶을 사시게 될 거예요.